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해걸입니다. 오늘은요, 보시는 것처럼 제주에서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겨울이와 함께 오늘 서울에서 제주로 선약이 있어서 잠깐 내려왔습니다. 저는 또 글피죠. 월요일 날 서울로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다들 행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는 뭐 날씨가 조금씩 가을을 연상케 하는 그런 공기를 느낍니다. 제주에 오자마자 자전거로 바닷가를 달렸는데요. 한여름 때보다는 약간 좀 서늘한 느낌을 받더라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 들려드리면서 제 생각, 그리고 중간중간 건강 관련 여러분들 질문도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경숙 님이 가장 먼저 오셨네요. 순수 간유리 음영이다. 그러니까 콘솔리데이션이라 그러죠. 하얗게 뭉친 부분이 없는. 그런데 2.7cm는 좀 크네요. 그래서 아마 저건 수술로 자르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문제는 5mm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요게 같은 위치에서 있으면 한꺼번에 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하나는 우중엽이고 하나는 또 우상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두 개를 떼는 건 환자 부담이 크니까 이 경우는 당연히 2.7cm는 떼는 게 옳지만 5mm는 워낙 작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정답입니다. 잘 관리하면 5mm 상태에서 뭐 10년, 20년, 30년 변화 없이 이렇게 쭉 지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무리해서 뗄 필요가 없죠. 제가 아는 지인 가운데도 간유리명을 진단받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6개월 지난 다음에 CT를 찍어보니까 크기가 오히려 줄어들었더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암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모든 간유리 음영, 폐에서 발견되는 음영이 다 암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걸 너무 지나치게 겁먹고 무조건 떼내야 되고 이건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한 명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아서, 왜냐하면 이제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은 겁을 먹고 무조건 떼자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환자에게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뭐 염증이라든지 뭐 암이 아닌 다른 소견으로도 올 수 있고 없어지기도 하고 크기가 작아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같은 크기로 순수 간유리 음영 상태로 20년, 30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덮어놓고 떼는 건 아닙니다. 네, 서혜숙 님도 반갑고요. 돌림이 언니, 안젤라 서님, 네, 축하드린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다 기사를 올렸죠. 그리고 몇몇 언론에서 뭐 또 제가 그렇게 유명 인사도 아닌데 아무래도 저와 비슷한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도움이 되라고 언론에서 기사를 받은 모양입니다. 3년 좀 넘었죠. 2, 3일 전에 이제 삼성서울병원에서 결과 판정을 받았고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깨끗했습니다. 폐도 깨끗하고 두 군데로 찍었거든요. 폐도 찍고 복부도 찍고, 복부도 혹시 뭐 전이 됐거나 혹이 생겼거나 이런 소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로서는 뭐 굉장히 다행한 일이고요. 조마조마했거든요. 같이 기뻐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알리샤님, 셜리김님, 코스모스님, 60세 여성이고 12mm 정도 담낭의 혹이 있다. 이거 떼도 그만 안 떼도 그만인데 뭐 저라면 지켜볼 것 같은데, 사실은 떼자 그래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폐에 뭐가 생기면 좀 부담스럽죠. 폐를 잘라내는 거니까. 근데 담낭은 복강경으로 하루 입원하면 돼요. 하루. 흉터도 거의 없고 뭐 굉장히 그 환자 부담이 적은 수술이기 때문에 뭐 만일 떼자고 하면 떼도 괜찮습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명미님, 리리유님, 윤희님도 오셨구나. 네, 박미경님, 지훈님도 오셨고, 마카남님,
스타리 실버님, 삼원가든에 다녀오셨구나. 예, 원래 며칠 전에 며느리하고 아들들하고 삼원가든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만나기 한 서너 시간 전에 갑자기 다 취소하더라고요. 만사가 귀찮고 꼼짝하기 싫다고. 그게 저 우울증이 아주 전형적인 그 이니시에이션 장애라고 그러죠. 뭘 하려고 할 때 극도로 거부감을 느끼고 막 귀찮아하고 꼼짝 못하는 거, 그런 걸 호소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갖고 취소됐습니다. 그냥 아들들하고만 만나갖고 뭐 몇 가지 주의사항 전달하고. 네, 홍영수님, 이롬님도 오셨고요. KGYD님, SSC님, 티파니 애트 브렉퍼스트님, 네, WT7님, 서울이 습하죠.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습합니다. 네, 러투스님, 이갑수님, 그리고 SW킴님도 오셨고요. 좋은 친구님, 엑스레오, 글쎄요, 아이디가 왜 바뀌었을까요? 지금 다들 좀 생소해요. 엄영경님, 고경민님, 최숙자, 좋은 친구, 유무연님, 강윤정님, 서하황님, 이부덕, 박선희님, 진도로 내려가시는군요. 와, 진도를 제가 아직 안 가봤어요. 그 옆에 뭐 해남이라든지 목포라든지 뭐 고흥이라든지 완도 다 가봤는데 진도 아직 못 가봤네. 보길도도 가봤는데. 수레님도 반갑습니다. NCJ님. 네, 리리유님, 헬스조선의 기사가 났죠. 이영숙님은 간유류명 수술 10개월 CT 괜찮다. 아우 다행이네요. 네, 요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재발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첫 1년 때 많은 경우 재발하고 2년 때부터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빠질 거는 빨리 나빠지고, 그러니까 이영숙 님이 10개월 후에도 괜찮았으니까 아마 뭐 2년, 3년 후에도 괜찮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행입니다. 자, 푸른보성님, 네잎클로버 달토끼님, MBTI 제가 죄송해서 잘 몰라요.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네, 마음지키님도, 김영애님, 또리맘님도, 저도 이번에 3년 검사하셨다. 이상이 없으셨겠죠? 오영도님 반갑습니다. 뭐랄까님, 이부덕님, 김봉선 은수, 정현수님, 네, 핑크써니님, 양가희님, 네. 아유, 이 집 댓글이 이게 초록사랑, HJU님, 이영숙님, 이갑수, 김경자, 향기로움님. 네. 네, 아유, 그래도 뭐 이렇게 다, 뭐, 저를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참 복이 많네요. 청명주님은 처음 뵙는 분인데, 복부 초음파 간에 1.5cm 혹이 2개 있고, MRI를 예약을 했다. 네, 초음파로는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잘 예약하셨고요. 근데 간에 생기는 혹이 되게 이렇게 악성보다는 양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뭐 괜찮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수비님은 일주일 동안 제 시간을 기다리셨다고요. 박경자, 은수님, 고은사랑님 모두 반갑습니다. 와우, 자, 사진 좀 보여드릴까? 자, 오늘 또 뭐 이것저것 뭐 제가 준비한 사진 좀 하나. 제일 첫 번째 사진이 뭔가요? 네, 해바라기님, 부산 한번 가야죠. 네, 요 사진 페이스북에 제가 올렸잖아요. 그저껜가 올린 사진입니다. 집사람이 정말 모처럼 사진을 찍었습니다. 에스더 TV 집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끝난 다음에 김싱아 PD가 찍었는데요. 집사람이 예쁘게 나오지 않으면 절대 페이스북에 못 올리게 하는데 저 사진은 본인이 잘 나왔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올려달라고 그래갖고 겨울이 도취하고 함께 올려봤습니다.
사진을 보고 많은 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굉장히 칭찬, 대학생 같다, 보기 좋다, 뭐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모두 감사하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 시국에 뭐 팔자 편하게 이런 사진 올리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와, 근데 집사람 그 제가 에스더 TV에도 고백을 했습니다만 저 표정이 지금 웃고 있는데 조금 어색하죠. 원래 우울증 환자가 그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이 슬프다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저 표정은 좀 마스킹된 표정입니다. 소셜한 팬들을 위해서 꾸며낸 표정이고요. 보통은 뭐 이러고 있습니다. 한 달쯤 전인가요? 아무튼 제가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오전에 협재 가서 이렇게 놀고 있다가 너무 날씨도 좋고 바다가 아름다워서 사진을 찍어갖고 집사람에게 보냈어요. 통통아, 여기 너무 아름다운데 당신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집사람이 조금 있다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았는데 목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애걸 씨 어디에요? 해수욕장 뭐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제가 사진을 카톡으로 보낸 그 시각에 집사람이 좀 상태가 안 좋아져 갖고 이제 병원에 가서 스프라바토라고 왜 급할 때 뭐 나쁜 생각 들 때 가라앉히는 그런 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제 뭐 그 치료할 때 저도 여러 번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만은 약간의 그 환각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의자에 앉아갖고 치료 받으면 막 손도 막 해걸씨 뭐 이런 아유 집사람이 뭐 저한테 뭐 애정 표현은 잘은 안 합니다만은 그때 정말 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괜찮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 와서 겨울에 하고 있는데 막상 이제 그 약물이 들어오니까 본 마음이 이제 숨김없이 나오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막 불이 나게 서울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간 지 한 달 정도 됐나요? 근데 이제 내일 오래전부터 중요한 분 모시고 선약이 있어서 잠깐 내려온 거고요. 아무튼 뭐 예, 지금 뭐 어쨌거나 사진으로라도 보니까 저도 좀 뭉클하네요. 아무튼 본인도 일종의 투병중입니다. 빨리 쾌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제는 저의 제주도 생활도 이제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3년 기다렸는데 이제 거의 완치 판정 받았고 이제 마음이 홀가분하고 건강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집사람도 이렇게 저를 많이 필요로 하니까 제주에서의 생활은 이제 옛날처럼 지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로 서울에서 일을 해야 할 것 같고 구상본 아주 편하게 됐네. 여기 이제 자주 안 오니까 말이에요. 어쨌거나 자기는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잘 해주시고. 네, 여러분 지금 아무튼 저런 사연이 있는 사진입니다. 그게 정신이 몽롱할 때 그 막 토하고 이제 막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막 집사람은 손을 올리더라고요. 이렇게 올리더니 막 이렇게 해걸씨 그러면서 자꾸 엉뚱한 소리 뭐 아유 참 하여튼 오케이. 자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요거는 이제 우리 겨울이하고 도치하고 귀여운 사진 좀 지난주 홍쇼 때 이제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뭐 겨울이 도치 보고 싶다 그래갖고
끝나고 12시 넘어서 이제 애들 다 깨워갖고 침대 위에 올려놓고 찍으려고 했더니 이 녀석들이 둘 다 뾰루퉁 해갖고 왼쪽이 겨울이 저 눈 보십시오. 엄청나게 저를 원망하는 표정이고 돋지도 심드렁한 야린다 그러나요? 뭐 저런 표정으로 저 사진이 아주 기묘하게 순간 포착이 잘 돼갖고 여러분께도 잠깐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너무 귀엽죠? 아니, 저 강아지들도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무튼 잘 삐지고 막 서운하면 화도 내고. 오케이, 중간에 아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분이었더라. 이게 댓글이 너무 빨리 올라가서요. 봐봐, 댓글이 진도도 좋군요. 네, 한번 가봐야겠다. 아까 HDL이 지나치게 높아도 되나요? 126? 126이면 아주 땡큐입니다, 이효빈님. 부럽네요. 축하합니다. 장수하시겠어요? 네. 100 이상 되는 분들이 100살까지 사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축하합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청명주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네. 그래서 사진을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집사람 회복을 응원을 해주시네요. 그래요. 이지헬스님 격려 감사하고요. 촉촉님이 80세 아버지 당뇨 협심증 관상동맥 2개가 막혀 있고 스텐트를 거부했다고요. 4주를 보니까 내년에 골프 연습하시고. 아니 근데요, 제가 당부드리는데 촉촉님 아버님을 설득을 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80대 중반에 심장에 스텐트 수술을 받으셨어요. 지금 10년 됐는데 멀쩡하시거든요. 스타틴과 와파린 먹는 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저걸 안 하게 되면 갑자기 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스텐트는 아주 안전하고 많이들 하는 거고, 그리고 스타틴이나 와파린 평생 드셔도 괜찮아. 앞으로 뭐 10년, 20년 건강하게 사셔야 하니까 저는 약물로 버티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텐트 하십시오. 그린 7754님이 장모님이 척추관 협착증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이고 이거를 어떡하나. 보통 3개월쯤 되면 많이 좋아지는데 이거는 원래 수술한 병원에 한 번 더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제대로 황색인대라 그러나요? 척추관이 좁아져 있는 군살이죠. 그걸 잘 긁어냈는지 다시 MR을 찍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네, 한 번 더 MRI를 찍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블리님, 그래서 척추 수술뿐 아니라 모든 수술이 한 번 할 때 좀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들 경험이 많은 의사를 찾는 거고요. 열차 안에서 러블리원님인가요? 스위스에서 반갑습니다. 네, 효빈리님 약 드실 필요가 없는 거죠. 축하합니다. 세방낙조가 그렇게 멋있군요. 김혜금님 감사하고요. 이지엘스님이 안지연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늘 감사드립니다. 물을 1리터 이상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사람마다 체중이나 체격이 다 다르고 여건이 다 다른데요. 뭐 2리터다, 뭐 그 이상 먹어야 한다, 이건 잘못된 거지만 많이 마시는 거 1리터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나 알코올이나 카페인이나 흡연 때문에 누구나 가벼운 탈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중간중간 드시는 거 도움이 되고요. 촉촉님 스텐트 받으세요. 네, 저희 아버님도 그 연배 때 하셨어요.
네, 모 가수의 대리 수령 사건의 본질은 뭐냐? 모 가수라고 할 필요 있나요? 누구지? 싸이죠. 근데 저는 이거 참 안타까워요. 물론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법은 지키는 게 중요한데 저는 안타까운 게 사실은 만성적인 정신질환이 있고 불면증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도록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신과 병원에 뭐 싸이 같은 사람이 바쁘기도 하고 얼굴 알려진 사람이 매달 가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뭐 가수가 아니더라도 심한 정신질환이 있는데 꼼짝도 못하고 우울하고 괴로운 사람들이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가야 될 만큼 그런 약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거 과잉 규제예요. 엄청난 과잉 규제입니다. 남호용한다? 남호용하는 사람 일부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다? 스틸록스는 전 세계적으로 1억 명도 넘는 사람들이 불면증 환자들이 제일 많이 먹는 약이고 그리고 몇십 년 동안 먹어왔던 약이에요. 부작용이 너무 과잉 포장돼 있어. 사람들에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약처럼 돼 있는데 never. 저도 먹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는 약인데 이거를 언론에서는 뭐 오늘도 KBS 보니까 무슨 뭐 몽유병이 어떻고 아이고 그거 뭐 몇백만 명 가운데 한 명 나오는 거고 그거를 먹고 있는 수백만 명 국내 전 세계적으로 몇천만 명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 왜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만들어요? 그 법은 악법입니다. 그 왜 정신과에 그렇게 자주 가게 하냐고요. 제가 막 화가 나려고 그래요. 싸이를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과잉 규제예요. 과잉 규제라고요. 불면증 환자들 얼마나 많은데 그거 뭐라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처방을 봐. 마약입니까? 나 참 하여튼 제가 흥분해서 미안합니다. 윤희님 미안합니다. 자꾸 떨어뜨려서. 예. 아르모니아님 반갑습니다. 갑각류 알러지가 있나요? 드물지만 그런 분이 있고 그러면 뭐 새우깡도 먹으면 안 돼요. 네, 그때는 뭐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이미 나타났으면 항알러지 약을 드셔야죠. 네, 발바닥이 노란색인데 박인자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병 아닙니다. 정규웅님이 지난주 폐암 수술을 1년차 검진 통과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같이 힘냅시다. 저도 폐암 1A2 진단을 받았잖아요. 이영숙님도 만원 기부 감사합니다. 보현님 비타민 B3 이제 비타민 B3의 유도체가 NMN이에요. 그래서 저는 NMN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또 이제 소식 또 띄워볼까? 뭔가요? 오늘 이제 뭐 아시죠? 이 홍쇼가 그냥 이런저런 일주일 동안 제가 오늘 이런 얘기 해야겠구나. 일단 사회 뉴스 좀 볼까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저 회사가 KT 자회사예요. 대기업이죠. 근데 이제 경제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정말 경제가 어렵습니다. 농담 아니고 정말 그 옛날 1970년도에 그 석유 파동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죠? 그때도 뭐 어마어마한 그 경제 위기가 왔었고 중동에서 그리고 이제 97년도에 IMF가 오고 2010몇 년도에 또 리먼 브라더스의 금융 위기가 와서 또 난리 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급성이고 그걸로 체질 개선을 했거든요. 중동 사태 이후로 이제 자원을 아끼자 뭐 이렇게 됐고
IMF 때문에 이제 부실 기업들이 많이 정리가 됐잖아요. 그 리먼 브러더스 이후에도 또 금융을 또 내실화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체질 개선을 하고 우리나라가 또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단 말이죠. 근데 제가 예상하기에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경제 불황은요, 여러분 끔찍할 거예요. 제가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교류하는 많은 경제 쪽 인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실물 경제가 일단 저만 하더라도 미디어나 광고 쪽을 하고, 집사람은 또 제조업이나 유통을 하니까 방송도 하고, 이쪽이 어떤지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트럼프로 미국이 아주 노골적으로 욕심을 내잖아요. 이제 체면 차리고 그럴 여지도 없는 거예요. 외교나 뭐 위신, 뭐 강대국이나 민주주의 종주국의 리더십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너무너무 급한 거야. 미국도 급한 거야. 그래갖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 반도체, 조선, 우선 덩치 큰 이 세 개가 왕창 공장이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 그리고 그나마 국내에 있던 것도 다 로봇이 대체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 그러나요? 그 대기업 오너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닥달하면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냥 미국으로 다 도망간 거예요. 참 큰일입니다. 그 다 우리나라 안에서 공장을 짓고 고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건보 재정도 펑크나고 세수도 펑크나고 노인 인구는 급증하고 국민연금도 고갈된다 그러고 돈 들어갈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다 아껴야죠. 뭐 여러분 우리 다 아끼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아무튼 아까 제가 그걸 올려드린 게, 근데 이제 저거 보십시오. 그래도 대기업은 낫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은 그 희망퇴직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50대 이상 직원 가운데 이제 나가달라. 그러면 퇴직금 이외에 위로금을 1인당 4억을 준다. 퇴직금은 별도로 4억을 준다. 그래갖고 선착순으로 100명을 모집했는데 8명밖에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4억 받는 것보다도 직장에 붙어 있는 게 낫다 그 얘기고, 또 반대로 돌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50대 저분들이 죄송한 얘기인데 잉여 인력이라는 얘기예요. 비용만 많이 들고 회사의 수익에는 기여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참 비극이죠. 그래도 저기는 대기업이니까 근로자가 어떤 형태로든 뭔가 이렇게 백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비정규직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노 갈등도 엄청 심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대기업 정규직이 잘 조직화되어 있으니까 본인들의 권리를 잘 누리는 반면, 그것 때문에 2030이 취직도 못하고 비정규직이 차를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참 서글픈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라는 의미로 여러분께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자, 또 그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뭐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고, 집사람은 좀 나름 큰 기업이죠. 그래봐야 뭐. 근데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핸드폰에 매일 매출이 찍혀요. 매일 띵띵 하고 와요. 근데 확실히 이 매출이 꺾이고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일 이제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 최근에 왜 매출이 줄까? 뭐 이런 거. 그리고 저는 비욘디를 운영을 하는데 여기 뭐 직원이 한 12명? 근데도 은근히 돈이 많이 들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 한결같이 박사님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다 그래요. 애들이 너무 솔직해. 다 뭐 20대 후반, 30대 중후반인데 애들이 다 저는 뭐 이해가 돼요. 요새 뭐 살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제가 경영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는 거죠. 얘네들 뭘 잘 해줘야 되는데. 제가 비욘디를 2012년부터 설립을 했으니까 이제 만으로 13년 됐나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 모델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릅니다만은 제 월급을 한 푼도 가져온 적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비욘디라는 모델을 통해서 여기서 돈을 벌어서 내가 매달 가져와야겠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일종의 이제 공익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로 비도덕적으로 돈을 벌고 뭐 의사들에게 받고 뭐 이렇게 이런 거 안 하고 대신 이제 집사람 회사가 많이 기부를 하고 근데 그것도 이제 세무조사 받아보면 특수관계인에게 너무 많이 도와주는 거 아니냐 뭐 이래갖고 그거 소명하느라고 아무튼 근데 국세청이 뒤져봐도 뭐 제가 가져가는 게 빵원이니까 10몇 년 동안 그러니까 저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냈어요. 조사 사국이 뒤져도. 이게 제 얘기는 뭐 약간의 제 자랑이 됐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제가 아무튼 무거운 책임감을 많이 느꼈고 이제 몸도 좋아졌으니 이제는 정말 비욘디를 바짝 키워야겠다. 근데 여러분 지금 또 두 번째 보면은 세금 부분이에요. 이 세금 얘기는 또 잠깐 해야 될 게 여러분과 함께 췌장에 돌이 있다. 괜찮습니다. 차영자님. 우리가 의사들이 MR 찍어보면은 이게 암인지 아닌지 이렇게 느낌으로 알거든요. 양성도 많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오렌지님, 뇌종맹도 4mm? 괜찮습니다. 3mm 작잖아요. 아주 작은 거예요, 3mm면. 그래서 저거는 그냥 관찰만 해도 충분합니다. 쿨티님, 5mm 폐결절. 마진이 이레귤러하다. 괜찮습니다. 감기 걸리면 기침한다. 괜찮습니다. 그거로 폐암 악화되지 않고요. 조병철 선생님은 뭐 최고의 명의죠. 잘 가셨고, 5mm 폐결절은 괜찮습니다. 그냥 관찰만 하세요. 양성일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 폐결절이 3cm가 넘어도 암일 확률은 8%밖에 안 돼요. 5mm니까. 황현정님이 피나스테리드 여자가 먹으면 안 되죠. 여자도 요새는 피나스테리드를 먹나요? 한번 알아봐야겠다. 보통 피나스테리드는 남자들이 먹는 약인데 여자들이 먹나? 미녹시딜은 도움이 됩니다. 드십시오. 센트럴 안과는 용산에 있습니다. 홍영희님. 중입자 치료하면 제발 안 합니까? 폐암 1기. 요게 이제 선도적으로 지금 시도가 되더라고요. 간유리명도 그렇고 지금 막 논문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작으니까 가슴을 여는 것보다는 중입자로 하면 뭐 여기 아무것도 안 생기고 타겟해서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입자 치료는 어디까지나 로컬한 치료예요. 시스테믹한 치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있으면 거기만 종양만 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암세포들이 옆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까지 죽이지 못하죠. 그런 건 항암제 같은 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크기가 작을 때 좀 커다랗게 떼내는 의미로는 할 수는 있는데 저걸로 미세 잔류 암세포를 다 제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꿈꾸는 대로님, 그나마 마누라 잘 만나서 네, 부럽다. 예, 뭐 일리가 있어요. 저도 제가 항상 과분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아무튼 뭐 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리지아님, 3년 전에 12mm 폐결절 1년에 한 번씩. 네, 저는 19mm였으니까 12mm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구나. 피나스테리드가 이제는 여성에게도 소량으로 쓰는군요. 의학이 그 사이에 또 발전을 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요. 지금 세금과 관련된 얘기예요. 요 기사도 잠깐 제가 이건 이제 어디지? 어느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그 서울대 교수가 이제 장덕진 교수님이 이제 쓴 칼럼이에요. 세제를 봐야 된다. 근데 저분 칼럼 핵심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부자들 이 세금 내는 게 세율이 국제적으로 볼 때 낮지가 않다. 그 세율이라는 게 이제 법인세, 소득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이 네 가지를 종합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땡겨가지고 종합할 때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레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제가 징징거린대요. 지가 좀 세금 좀 많이 낸다고 징징거린다. 한국에서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서만 돈을 벌었나? 국가와 국민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건데 세금을 좀 많이 낸다고 징징거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참 알고리즘이 묘해갖고 그분은 제가 못 볼 줄 아는 모양인데 페북이 그걸 딱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한테 찍혔어요. 제가 뒤끝이 있거든요. 아니 누군가를 실명으로 비판을 할 때는 좀 근거를 갖고 좀 공손하게 해야지. 뭘 제가 징징거립니까? 그리고 저는 아까 얘기했죠. 세금을 열심히 내고 있고 나라가 어려우면 더 낼 용의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아니 공동체가 더 어렵다는데 차라리 제가 된장찌개 좀 먹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구의 40%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한 달에 단 5만 원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내야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왜 잘못 가고 있냐면 모든 게 그래요. 나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 다 해줘. 복지해야 돼. 고용해야 돼. 나 정규직이니까 내가 일 못해도 무조건 나를 평생 고용해. 월급 줘야 돼. 그리고 회사가 이익 나면 몇십 프로 근로자에게 줘야 돼. 단 손해나면 내 월급 깎으면 안 돼. 이런 식. 이 전부 다 이제 사회 각 주체가 조금이라도 내가 뭘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건 다 입을 닫고 무조건 다 해달라.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유지가 될까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바본가요? 다 도망가죠.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팩트는 알아두자. 지금 세율이 낮은 게 아니에요. 있는 세금을 잘 아껴야 되고 물론 필요하다면 더 내야 되지만 그래서 홍쇼 하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임명 아니면 40%가 안 냅니다. 이런 나라도 OECD 국가 가운데 없다는 얘기예요. 선진국들은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당신도 국민이니까 조금은 내도록 하는데 우리나라 안 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면 계속 계급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뭐 이런 거 해야지. 뭐 입으로는 온갖 좋은 얘기 다 해요. 단 너 돈으로. 너라는 건 이제 돈 많은 사람이죠. 기업, 돈 많은 사람. 물론 그 중에 이제 갑질하고 지대 추구하고 뭐 세습 경영하고 이런 건 나쁩니다. 저도 반대예요. 근데 뭔가 이 세금이라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잖아요. 딴 나라도 세금 많이 매기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하면 기업 의욕이 꺾이고 투자가 감소하고 자본 유출이 일어나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프랑스 혁명을 거치고 뭐 부자들 모가지 자르고 이런 나라들도 과격하게 세금을 못 올려요. 딱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이게 무작정 세금 올리고 막 돈을 뿌리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뭡니까? 다음 준비한 게 뭐죠? 이건 뭐 그냥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재밌어서 하나 봤어요. 이 페이스북에 보면 요즘은요 로또 1등 당첨한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한대요. 예를 들면 로또 1등에서 뭐 30억 당첨이 됐다. 이거를 이 사람이 순진하게 은행에 가잖아요. 그러면 세금 다 내고 하면은 한 60%밖에 못 가져가요. 세금 다 내면. 그럼 뭐 한 6, 7억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요,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 저 로또 당첨된 거를 뭐 아는 세무사나 회계사 통해서 자산가들에게 저걸 주잖아요. 그러면 자산가들은 저거를 그냥 30억에 주고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저거를 자산가에게 파는 사람은 세금 안 내도 되니까 이익이고, 그러면 자산가들은 저걸 30억에 왜 살까요? 이유는 뭡니까? 저거를 자기 자식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증여세나 상속을 안 하고 마치 자기 자녀가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거짓으로 꾸밀 수 있으니까 참 기발하죠. 이게 뭡니까? 이거는 다 잘못된 거죠. 의당 내야 될 세금을 당첨된 사람이 안 내고 그만큼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참 머리들이 좋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 당첨된 저거를 부자가 갖고 내가 증여하고 싶은 사람한테 저걸 주는 거예요. 사실은 증여한 건데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이 사람이 당첨된 것처럼. 네, 잼 잉글리시님 말씀대로 늘어난 돈은 통장에 갑자기 못 넣겠죠. 그렇지만 뭐 조금씩 받거나 뭐 현찰로 어디 뭐 넣어두든지.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네, 상품권도 그러죠. 네, 요새 뭐 다음 슬라이드를 또 여러분과 함께 또 요거는 또 뭡니까? 그 왜 기억나시죠? 인천의 총격범. 아버지가 자기 친아들을 총으로 살려달라 그러는데 쏘아 죽였잖아요. 저런 미친. 근데 이놈이 생활비를 월 640만 원씩 받고 있었대요. 근데 마누라가 돈을 잘 벌잖아요. 어디 그 사업해갖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을 자기 아들이 가져간다 해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참나 이해가 됩니까? 아무튼 이렇게 못난 사람이 있습니까? 알고 봤더니 뭐 이혼한 이유도 뭐 성폭행 강간으로 뭐 감옥 갔다며요. 저런 한심한 인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무섭죠, 여러분. 아무리 돈이 뭐 해도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런가 하면 또 제가 하도 징그러워서 안 올렸는데
백수 아들놈이 엄마가 일 좀 하라고 뭐라 그러니까 엄마한테 폭력을 썼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본 형이 야단을 쳤다는 거죠. 너 다시는 엄마 때리면 네가 내 손에 죽는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세상에 자기 형도 죽여, 엄마도 죽여, 아빠도 죽여. 그래놓고 자기는 방에서 며칠째 잠을 잤대요. 와, 뭐 그런 놈이 다 있나요? 그런가 하면 또 얼마 전에 판결 났는데 어떤 50대 남자가 무려 5명을 죽였어요. 엄마, 아버지, 부인, 그 다음에 자녀 둘. 5명을 목 졸라 죽였어요. 그런데 판사가 이거는 사형은 아니다. 무기징역. 그 뭐가 사형이죠? 아니, 원래 가까운 가족을 죽이면 죄가 더 무겁잖아요. 1명도 아니고 5명이나 죽였는데 그런 사람이 사형이 아니면 사형은 도대체 언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경제도 어렵지만 아무튼 돌아가는 거 보면 어디도 지방 어디 뭐 창원인가 어디서는 또 어떤 미친 여자가 뭐 이상한 인형을 쓰고 막 칼 들고 마트 같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막 쫓아다니고 고양이 흉내내고 뭐 알고 봤더니 뭐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뭐 막 돌아다녀도 통제가 안 되는데 강제로 수용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고 얼마 전에는 또 마포에서 친구들끼리 술 먹고 고기 먹고 있다가 갑자기 칼 들고 뛰어가서 도망 다니고 찔려 죽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칼 들고 막 결국 몇백 미터 도망가다가 조금만 수틀리면 그냥 휘두른단 말입니다. 사람 죽이고. 이런 야만과 같은 시대가. 그래서 제가 트럼프를 이해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트럼프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응원하는 이유가 아니 도시마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어슬렁거리고 뭐 백화점을 털어도 뭐 얼마 이하면은 아예 기소도 안 되고 길거리마다 마약으로 뭐 총 들고 다니고 잡아 가두지도 않고 그게 인권인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유. 아니 그러니까 엄연히 우리나라 형법에 사형이 있으면 뭐 집행은 안 한다 하더라도 5명이나 가족을 죽인 사람에게 사형이 선고가 안 되면 그러면 사형은 어떤 사람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예측이 안 돼요. 우리나라 판결은. 판사들 뭐 자기들 마음대로인가요? 자기들 뭐 기분 따라 막 내리는 게 판결인가요? 도무지 예측이 안 돼. A 판사는 이렇게 내리고 B 판사는 이렇게 내리고. 오늘 또 보니까 뭐 카카오 김범수 15년 구형 그 사람 망했네요, 진짜. 주가 조작.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물론 주가 조작으로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판단이 모호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이대로 판결 나면 돈이 몇 조가 있어도 평생 감옥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 누가 제일 신날까요? 뭐 신난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지만 뭐 변호사하고 판사죠. 뭐 누가 판결 내리고 뭐 누가 변호할지 모릅니다만 뭐 김앤장만 신난 거죠. 뭐 법조 카르텔 뭐 요만한 거 별거 아닌 걸 막 때려 잡아갖고 아마 뭐 실제로 판결은 적게 나올 겁니다. 아유, 아무튼 우리나라 법 쪽에도 뭔가 좀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제가 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는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1997년도에 나온 신문 기사예요. 97년이니까 도대체 얼마나 된 거, 이게 지금 거의 30년 전 기사네. 저기 제목이에요. X세대. 나만 있고 우리는 없다. 네. 그러니까 저 X세대가 서태지 이후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도 한 5년 정도 아래 세대예요. 저 세대가 저도 기억나는 게 저만 하더라도 이제 밀레니엄 베이비붐 세대 마지막 주자였거든요. 8호 학번 인구 막 태어날 때. 근데 이제 저 세대 때부터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좀 뺀질거리고 개성이 강하고 뭐. 근데 저분들이 지금 다 우리나라 40, 50대 아닙니까? 근데 재밌는 건 지금 저분들이 20, 30대를 저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 X세대보다는 좀 선배지만 솔직히 우리나라 X세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 있어요. 사실은 제일 혜택받은 세대인데요. 오히려. 왜냐하면 뭐 나름 풍요로운 세대였어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뭐 혼분식 안 해요. 뭐 이렇게 선생한테 막 쌀 많이 섞고 보리쌀 안 가져오면 혼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뭐 저 때는 대학 나와도 뭐 어디나 다 취직되고 뭐 좋은 시절이죠. 우리나라 성장기 때. 여기까지만 하러 넘어갑시다. 네, 네, 배제크님 X세대인가요? 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자, 근데 이제 저는 X세대에서 지금 가장 많은 인구를 점하고 있는데, 지금 사회 경제적으로 보면 뭐 국민연금부터 해서 노동제도 뭐 등등등 해서 넘어가자. 예. 자, 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제부터는 이제 의학과 관련된 소식 간략하게. 독일에서는요, 교환학생들에게 인기 코스다. 가다실 국가에서 거의 무료로 놔준다. 그래서 한국에서 독일로 간 유학생들이 이걸 다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걸 왜 여러분께 보여드리냐면, 우리나라도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딴 데 돈을 쓰지 말고, 선진국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거 사실은 비싸죠. 옛날보다는 좀 가격이 내렸지만, 그래도 이게 3번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새 그래도 한 번 맞는데 한 2, 30만 원 든단 말이죠. 이거 국가에서 해줘야 합니다. 왜 해줘야 되냐? 이거 맞으면 일단 여자들은 자궁경부암이 안 걸리고, 그리고 남녀 둘 다 그 파필로마 바이러스로 인한 그 성병에도 안 걸리고, 또 남자가 안 걸리니까 여자에게 옮기지도 않고 서로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자궁경부암으로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죽고 있고, 또 남녀 합쳐서 뭐 이 곤지름이라 그러죠. 이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가장 흔한 성병 중 하나예요. 이 성기 주변에 이렇게 사마귀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의학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이 콘딜로마, 이 곤지름은요, 가장 전염이 강한, 임질이나 에이즈보다 훨씬 전염이 강한, 이걸 이렇게 딱 스치기만 해도 한 절반 정도 전염이 됩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손대면 안 돼요. 이 콘돔으로도 보호를 못 하죠. 콘돔 밖에 있으면은 닿기만 해도 옮기니까. 이거 이제 다음 이제 옮기면 이제 커다랗게 튀어나오면 이제 레이저 같은 걸로 소작을 해야 되고, 비뇨기과나 피부과 가서. 그리고 이렇게 갖고 있다가 또 몸이 피곤하거나 과로하면 또 막 도단하면 옆 사람에게 옮기고, 이게 막 평생 죽을 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남자들에게도 무료로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죠. 딴 데 아끼더라도. 뭐 요새 보니까 뭐 세금 엉뚱한 데 많이 쓰대요. 뭐 모노레일 같은 거 뭐 인천도 그렇고, 인천은 몇천억 날렸대요. 그리고 저 어디더라? 저 어디 전라도 어디 지역에도 남원, 거기도 뭐 몇백억 날렸대요. 모노레일 뭐 세금 써갖고 만들었는데 중간에 짓다 말고 뭐 없애지도 못하고. 아무튼
쓸데없는 세금 싹 다 줄이더라도 이렇게 검증된 선진국에서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 가다실 나인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그 폐렴 그리고 대상포진 이런 거는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소득층에게 필요하고 가장 비용 효과적인 거. 왜냐하면 그 걸리면은 병원 가서 치료비도 많이 들고 건강보험도 고갈되고 본인도 괴롭고 노동력도 손실되고 그걸 미리 막는 거니까요. 그래서 백신은 자 포르테누님이 14살 양성골종양이다. 자, 저 경우에 유원준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소아정형외과 나오고 유원준 한번 찾아볼래? 서울 그 저쪽 저 강서 쪽인가 어디 개업하신 유원준이라고 한번 찾아볼래요? 정형외과도 애들 질병은 또 따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유원준 교수님이 뭐 서울대학교 교수 오래 하다가 얼마 전에 개원을 하셨죠. 저는 그 유원준 선생님 그 병원 이름이 뭐더라? 그 한번 원병원이네. 서울 원병원에 한번 제 소개로 왔다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난소 낭종이 6cm다. 아닙니다. 아이고 난소 낭종은 집사람도 있어요. 네, 아닙니다. 좀 크기는 크네요. 낭종이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네, 아유 우리 청명주님은 말씀도 참 예쁘게 해주시고, 오케이. 무슨 얘기하다 가다실 맞아야 된다 뭐 이겁니다. 그리고 뭐 싱글릭스 포함해서 뭐 어르신들 필요한 몇 가지는 네 윤희님 그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어르신들 보건소가 있는데 좀 옛날 좀 속된 말로 후진 백신이에요. 최신 백신은 다 돈 내고 해야 되거든요. 신민경님이 92세 어머니 갑상선 7cm. 지금 말씀하신 목에 걸리는 거 갑상선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네, 상관이 없어요. 그냥 둬도 됩니다. 이거, 예. 예, 목에 걸리는 거는 뭐 다른 뭐 신경성이나 식도의 문제고요. 이 갑상선 때문에 지금 증세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그냥 내버려 둬도 됩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요. 자, 또 리자윤님이 삼천교육대. 이렇게 전두환 시대가 뭐 전두환 뭐 미워하는 거 아니까 오해하지 말고요. 장점도 있었어요. 저렇게 악당들을 다 잡아 가뒀잖아요. 좀 그렇게 합시다, 제발. 경제도 어려운데 좀 막 폭력이나 살인이나 뭐 성폭행이나 뭐 보복 뭐 스토킹이나 이런 거 그런 것만이라도 공권력이 좀 믿음직스럽게 좀 해주세요. 뭐 인권 타령 그만하시고. 저는 아무튼 그런 쪽 질서를 강조하는 정치인들에게 제 표를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가외 같은 것도 좀 줄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수시 같은 거 하지 말고 정시로 하고. 얼마나 깨끗해요. 저 때는 딱 그렇게 해갖고 엄름주의 애들도 자기가 노력해서 다 좋은 대학 갔는데 이 사다리를 다 걷어찼어요. 희한하게 진보 정부에서 다 그렇게 걷어차서 이제는 정말 있는 집 자식들이 아니면 좋은 대학 못 가요. 그런 세상을 왜 만드냐고요, 도대체. 아유 참, 이제는 뭐 그게 거대한 기득권이라서 학원 산업이 거기 또 운동권이 많이 갔다면서요. 그래갖고 뭐 손을 못 대요 이제. 그러니까 보면은 쓸데없는 숙제나 이런 걸로 애들 괴롭히고 선행학습으로 들들 볶고 가외 좀 못하게 하고 그냥 국가에서 보는 시험 몇 개로 끝내면 되는데, 참, 내 나라지만
이 교육하는 꼴을 보면 제가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진짜 화가 납니다. 진짜. 자업자득이죠 뭐. 헛궁님 염증 수치 120 아마 저게 아마 저 ESR을 얘기하는 거겠죠. 류마 환자면은 그런 일 많아요. 제너럴 컨디션이라고 얘기하죠.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그럼 이게 떨어집니다.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하십시오. 네, JI 슬리님 20대 아들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먹는 게 좋아요. 통풍과 기능 항진증에 저라면 종합 비타민 무조건 먹습니다. 뺨 쪽에 검버섯 3개 나 혼자 산다. 아이고 레이저로 제일 효과적인 게 저 검버섯이에요. 기미가 제일 안 되고요. 기미는 레이저로 안 돼요. 근데 검버섯 잘 피부과 가서 하세요 레이저. 예. 족저근막염 순회인 요새 많지요. 신발에 좀 돈을 투자하시고 비온 뒤에 보면 좋은 영상 많거든요. 뭐 운동법이나 이런 거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순수 간이류명 네. 5mm 있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뗄 수가 없어요. 5mm는 너무 작기 때문에 저거 아마 평생 갖고 다녀도 괜찮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관찰만 하시고요. 장상피화성의 홍반성이염 괜찮습니다. 네, 홍반성이염도 그냥 급성기에 잠깐 뭐 위장 좀 긁거나 뭐 음식 뭐 이렇게 뭐 자극적인 거 먹으면 생겨요. 좀 지나면 좋아집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얘기 좀 해달라고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저걸 못 봤어요. 노래도 못 들어보고. 자랑스럽죠 진짜. 우리나라의 K-팝이나 젊은이들의 문화가 세계를 리드하는데 우리 정치나 뭐 몇몇 분야는 참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아까 말한 X세대가 위고비 가격이 내렸다. 네, 마운자라고 나오니까 내린 거예요. 경쟁을 하니까. BMI가 27이다. 살짝 높네요. 저건 뭐 이제 나중에 또 기사도 나오는데 가다실 나이 상관없고요. 뭐 돈이 있으면 40, 50대도 하면 괜찮죠. 네. 이런 거죠. 이렇게 만약에 좀 약간 이상한 얘기인데 40, 50대라도 내가 지금 파트너 말고 행여라도 다른 파트너하고 성적인 접촉이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런 분들은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만 할 필요가 없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다음 슬라이드 또 볼까요? 뭐가 있나요? 네, 이건 또 뭡니까? 이건 이제 외국 자료인데 미국의 메드스케이프라는 전문 사이트에서 갖고 온 미국의 진료 과목별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과가 뭔가 그냥 여러분 궁금하니까 제가 1등이 무슨 과일 것 같아요? 정형외과네요. 1등이. 우리나라도 정형외과 돈 많이 벌거든요. 정형외과가 뭐 우리나라도 지난 한 20, 30년 동안 뭐 계속 최상위권에 공부 잘하는 의생들 많이 가고 돈을 잘 법니다. 미국도 그러네요. 그죠? 2등이 이제 성형외과네요. 이게 얼마냐? 이게 지금 1000만, 10만. 이게 지금 평균 연수입이 56만 4천 달러지? 그치? 56만 달러면은 얼마냐? 8억 정도? 평균이 8억이니까 뭐 많이 벌긴 하네요. 네. 어쨌거나 미국 의사 그러네요. 근데 재밌는 게 라디올로지가라고 이게 바로 영상의학과입니다. 이게 3등이네요. 카디올로지, 순환기내과, 이 캐스 집어넣는 이게 4등이고 미국이 심장병 많으니까 5등이 가스트로엔테롤로지 그러니까 내시경 하는 위내시경 그 다음에 6등이 비뇨기과고 7등이 마취과. 마취과가 돈을 많이 버네.
그러면 어떤 의사가 돈을 못 버냐? 제일 못 버는 과가 있네요. 여러분 미국에서 맞춰보세요. 소아과래, 소아과. 소아과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돈을 못 벌어요. 수입이 가장 낮네요. 그 다음에 내분비내과가 돈을 못 버네. 당뇨 뭐 이런 거 하는데. 여러분 그냥 의학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네. 데몬 헌터스 한번 들어봐야겠네, 진짜. 그죠? 네. 지금, 네, 프린세스 줄리님, 촉법 소년. 네, 요거 고쳐야 돼요. 말이 요새 14살이 완전히 덩치가 어른인데, 애들이 다 착하나요? 안 그래요? 애들 중에도 나쁜 애들, 아주 사악한 애들이 있어요. 뭐, 어른 뺨치게 사악한 애들이. 옛날에 인천에서 그 의사 딸, 아이 세상에, 그냥 아무 관련이 없는 아파트에 초등학교 여자애를 그냥 죽여갖고 토막을 내고 뭐 애들이라고요. 착하지 않습니다. 학폭하고 뭐 이런 애들 감옥에 쳐넣어야 돼요. 애들도. 위고비나 마운자로 둘 다 괜찮습니다. 둘 다 뭐 거의 비슷합니다. 효능은 마운자로가 좀 더 센 걸로 돼 있어요. 좀 더 살을 많이 빼는 걸로 돼 있고, 위고비는 장점이 좀 더 먼저 나온 약이라 좀 더 부작용이 잘 알려졌다 뭐 이런 거. 뇌동맥류 한 번에 두 개는 잘 못하죠. 꿈꾸는 대로님이 형님은 전생에 나라를 아유 왜 그래요 또 뭐 제가 뭐 어쨌길래. 리추형님이 노래방 영상 내 페이스북에 올렸죠. 사실 그거보다 노래 좀 더 잘 부르는데. 네. 예, 뭐 근데 뭐 그날 아무튼 돈 많이 썼어요. 집사람한테 혼났어요. 너무 경제도 어려운데 많이 썼다고. 아이고 나 참. 직원들 기 좀 살려줄래다가 아무튼. 실리프팅 아르모니아니 괜찮아요. 네, 실리프팅으로 피부과도 잘하는데 이거 많이 한 사람한테 가야 돼요. 그 누구더라? 그 비욘데도 나왔고 실리프팅으로 제 대학 후배인데 갑자기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실리프팅 그 잘하는 분이 있어요. 아무튼 그 도움 됩니다. 네, 다리가 많이 탔죠. 네. 푸른 보송님 괜찮습니다. 네. 위내시경은요 2년에 한 번은 하는 게 좋아요. 알리샤님이 고3 아들이 자전거로 이마 상처 끝나고 하세요. 지금 뭐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예. 다행한 건 이마는 흉터가 거의 안 생깁니다. 뭐 이게 이렇게 예 아무튼 수능 얼마 안 남았죠. 하고 하세요. 정말 제가 개런티합니다. 끝나고 해도 치료가 잘 됩니다. 젤로다가 이제 소화기 계열의 새로 나온 항암제고 저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당화혈색소 7.1 민미숙님 약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강수진님 제 말이 애들도 세상이 그러니까 애들뿐 아니라 뭔가 남한테 그 불쾌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 대가를 치른다는 사회 분위기가 돼야 돼요. 네가 임마 건방지고 무례하면 따돌림 당하고 심하면 감옥에 가두고 퇴학 당하고 이게 왜 어렵죠? 왜 우리가 그들 눈치를 봐야 합니까? 참나 어이가 없어 진짜. 네, 골든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골든이라는 게 그 거기 나온 노래야? K-팝 그 거기에? 네, 맞습니다. 좋아? 1등. 그러니까 왜 좋냐고? 고음이야? 네, 아, 나 한번 들어봐야겠다. 많은 네. 가수들이 지금
그래? 아, 대단하다, 진짜. 네. 네, 홍진주가 제 동기예요. 아주 훌륭한 의사입니다. 권장독도 잘하고, 이민구라고 제 동기도 아주 잘하고요. 제 의과대학 빅3 성형외과 다 셋 다 아무튼. 리조님, 손목 힘줄수라고 스타틴 관련 없습니다. 가다실 신장과 관련 전혀 없고요. 위내시경 청결 소독 엄격한 지금은 다 엄격하게 합니다. 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또 다음 슬라이드 보자. 아, 이게 빨리 진도 빼야 되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하냐. 여러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도 뭐 이상하게 막 그 다음 슬라이드가 뭐지? 그러니까 벌써 이 위고비 보세요. 이거 딱 나오네. 위고비가 의사가 묻지도 않고 처방전을 쓴대잖아요. 이게 기사가 나잖아요, 이제. 40만 건이나. 와. 사실은 저게 뭐 체질량지수 30 이상이 어쩌고저쩌고 다 적응증이 있는데 사람들이 날씨나 몸매를 위해서 가는데 사실은 의사들이 그냥 은근히 막 써준단 말이죠. 근데 저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저거는.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위고비는 어쨌거나 뇌에 작용을 해서 식욕을 강제로 떨어뜨리잖아요. 식욕이라는 게 가장 강력한 본능인데 이거를 강제로 억누른다는 게 몸에 데미지가 없을까요?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저게 지금 임상이 끼케야 1년, 2년을 관찰한 건데 4년,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저 위고비 좀 심한 분들이 쓰세요. 그리고 의사들이 아무리 진료 수익도 좋지만 뭐 이렇게 많이 마르지도 뚱뚱하지도 않은 분이 이 주사제인데 이렇게 막 권하는 건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네, 마흔자로도 마찬가지고요. 네, 여김도영님이 개 좀 제발 안고 하지 마세요. 네. 아유, 그러니까 아무튼 참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다양해.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저한테 자식처럼 소중한 녀석인데요. 제발 좀 이해를 해주세요. 네. 자, 저 다음 슬라이드 볼까? 또 있지? 내가 뭐 많이. 그 다음 또 뭡니까? 위고비 아무튼 너무 남용하면 안 돼. 요것도 이게 뉴욕타임스에 나온 기사 하나 또 제가. 요게 뭐냐면요. 블루라이트가 나쁘다, 불면증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뉴욕타임스가 여러 전문가들 만나서 이렇게 기사를 취재해 보니 괜찮다라고 나옵니다. 괜찮다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블루라이트가 뭐예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여기서 나는 광선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시광선 가운데 청색광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멜라토닌 떨어뜨려 갖고 불면증을 유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사람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극소수.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똑같아요. 유전자입니다. 커피도 똑같잖아요. 커피도 저는 조금만 마셔도 잠이 안 와요. 그럼 마시면 안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그렇거든요. 저가 직전까지도 커피 마셨거든. 그래 잠 잘 자요 저는. 그거는 제가 이제 카페인에 대해서 저의 어떤 수면 메커니즘이 잘 저항하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해보고 괜찮으면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청색광도 내가 뭐 이렇게 밤에 자기 전에 이 핸드폰 보는데 그래도 잠 잘 자. 그러면 좀 봐도 돼요. 오히려 불면증이 있을 때는 그 보라고 돼 있어요. 뉴욕타임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언론이나 뭐 이분들이 엄격하게 절대로 침대에서는 핸드폰을 보지 말라. 뭐 청색광이 어떻고 뭐 불면증에 나쁘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의학이 너무나 그 개별적인 감수성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전문가 의사들 편의 위주로
아니 왜냐하면 괜찮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칼로 무자르듯 에브리바디 보면 안 돼. 이게 신문 방송에서 떠들어댔잖아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의학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아니나 다를까 많은 사람이 괜찮고 오히려 불면증이 있을 때는 너무 자극하지 않는 막 스릴 넘치는 게임이나 막 아드레날린 나오는 이런 거 말고 뭐 가벼운 영상, 재밌는 영상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수면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경우에 청색광이 이 멜라토닌 자극을 하지 않는다. 떨어뜨리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 이제 우리가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면 안 된다. 틀린 얘기입니다. 막상 연구를 해보니까 많은 경우 괜찮더라. 그리고 오히려 잠이 안 올 때 막 뒤척이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핸드폰을 보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또 볼까요? 네, 지금 뭐, 여러분과 함께 뭐 이렇게, 요것도 제가 빌 게이츠가 세상에 있죠. 유키즈 뭐 그 프로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거 보십시오. 빌 게이츠가 일주일에 4번은 치즈버거를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감자튀김도 먹고. 세계 최고 부자는 뭐 엄청나게 뭐 비싸고 뭐 요란한 음식을 먹는 것 같은데 이게 현실이에요. 뭐 이분만 그러나요? 그 더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워렌 버핏, 트럼프도 그렇고 클린턴도 그랬고 소문난 햄버거 광이에요. 사실은 밥 먹기 위해서 어디를 뭐 자동차로 타고 가서 기다렸다가 보통 뭐 2~3시간 쓰는 게 아까울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시간이 돈이니까.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햄버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저는 햄버거 나쁘게 보지 않아요. 집사람이 최근에 햄버거를 좋아해 갖고 그 쌕쌕버거에 그 새로 나온 햄버거 뭐 있던데 그 스모크드 뭐 있더라고요. 그거 시켜갖고 또 요새 그걸 매일 먹어요, 집사람은.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햄버거의 장점은 일단 프로토콜대로 만들잖아요. 만드는 게 어떤 그 공식대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드는 과정이 심플하니까 뭐가 복잡한 첨가물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위생적이에요. 그리고 표준화가 돼 있어요. 어느 날 어떤 함량이 많고 적고 이게 똑같아요. 그리고 영양이 비교적 밸런스가 갖춰져 있어요.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그다음에 채소도 있고 비교적. 그래서 굽는 것보다 100배 남고 이건 좀 죄송한 얘기인데 한식보다 좀 나은 면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식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짜고 거칠고 이런 거 많거든요. 단백질도 부족하고. 그래서 세계 최고 부자인 빌 게이츠가 일주일에 4번 치즈버거를 먹는다. 참 느끼는 바가 큰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라면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가끔 드시고 싶을 때는 먹지만 라면은 말 그대로 뭐 너무 짜고 탄수화물밖에 없잖아요. 근데 햄버거는 패티 같은 것도 비교적 뭐 좋은 소고기로 하는 것 같고 불에 지나치게 많이 안 굽잖아요. 또 치즈도 들어가 단백질이잖아요. 채소 뭐 상치나 뭐 토마토 같은 거 들어가고 이거 나름 밸런스를 갖춘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햄버거 편견을 갖지 마시고 괜찮다. 저는 콜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지만. 근데 빌 게이츠 참 햄버거 참 좋아하네요. 일주일에 4번이나. 이야. 아유, 갑자기 또 배가 고프네. 먹는 얘기하니까. 내일 뭐 먹지, 나?
아줌마가 오시지 내일. 네, 여러분 아무튼 자, 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황금라브님이 폐 안쪽에 혹이 있고 가래 가려서 안 보인다. 글쎄요, 요새 CT가 그 정도는 구분을 하는데 가래가 그 정도. 아무튼 그 가래에 대한 진단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기관지 염이 있든지 폐 기종이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저 부분은요, 똑같은 얘기지만 경험이 많은 그 호흡기내과 의사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롱나무님인데 아이스크림은 좀 그렇죠. 아이스크림이 콜레스테롤 가장 많이 높입니다. 유지방 아이스크림이 은근히. 그래서 그거를 자주 먹는 건 좀 그렇죠. 인앤아웃 버거가 아르모니아님 우리나라에 들어왔나요? 저기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예, 1cm 결절 안제이스님, 1cm면은 크기가 큰 건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죠. 3cm 넘어가도 아밀 확률은 8%다. 대부분 양성입니다. 그러나 CT는 한번 찍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크기도 중요한데 뭐 이렇게 삐죽삐죽한지 뭐 이렇게 그 마진이 이레귤러한지 옆에 뭐가 있는지 다 봐야 되거든요. 두자님이 저절로 잠이 든다. 제가 인간 수면제군요. 네. 삼겹살 소주 먹으면 뇌출혈 생길 수 있죠. 삼겹살 콜레스테롤, 소주 염증 올리고. 자, 여러분 이 기사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 전에 난 기사인데 안양인가 어디 뭐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하는데 이게 이분이 좀 뭐 수술하다가 뭐 환자 케이스가 좀 보통은 백내장은 좀 간단히 끝나는데 이분은 그 수정체를 싸고 있는 그 훈항인가 뭐 거기를 좀 뚫었나 봐요. 약간 상처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이 의사가 자신이 없으니까 망막을 전공으로 하는 다른 안과 의사를 불러갖고 긴급히 수술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잘못돼 갖고 한쪽 눈의 시력이 뭐 거의 안 보이게 됐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 뭔가 저는 배상은 해야지. 왜냐하면은 한쪽 눈이 안 보이게 됐으면은 뭐 저는 소송을 떠나서 도의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원의 판단이 의사를 교체하는 걸 문제를 삼았더라고요. 저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저걸 갖고 온 거예요. 아니,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다가 자기 실력에 붙이는 어려운 합병증이 나오면 당연히 나보다 뛰어난 선배나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나 대신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앞세워서 실력도 안 되는데 내가 계속 하는 거, 이게 훨씬 나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히포크라테스 정신이에요. 이 의사는 제대로 한 거예요. 물론 결과는 나빴지만. 근데 우리 판사님이 왜 저런 걸 갖고 의사를 교체하는 건 당연한 거지. 저거는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수술하다가 흉부외과든 정형외과든 뭐 암 수술이든 하다가 뭐 혈관을 터트린다라든지 암이 좀 더 깊은 위치에 들어가 있어 내가 도저히 이걸 할 자신이 없고 그러면 더 경험이 많은 의사가 내려와서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뭐 이 의사가 옵니다 일일이 환자에게 설명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지금 정신 없는데 그거를 설명을 안 했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판사들이 의사를 좀 미워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법조인들이 검사도 그렇고 라이벌인가? 아무튼 뭐 어떻게 보면 좀 판검사들이 법 해석을 할 때 상식 이하의 판결을 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린 건 저걸 왜 여러분께 보여드리냐면 어려운 케이스일 때 의사를 바꾸고 손바꿈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게 환자를 유하는 길이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또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뭐가 있습니까? 보십시다. 오늘 뭐가 많네요. 아니, 그래갖고 이제 이게 뭐냐. 박단이라고 아시죠? 옛날, 지금은 아니죠. 예전에 전공의 협의 회장. 근데 이 양반이 오늘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는데 기사도 났더라고요.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의 응급의학과 이제 레지던트 다시 돌아와서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대요. 참. 아유, 뭐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좀 미운 털이 박힌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의료 현장의 문제가 옛날 같은 선후배 관계 또는 스승과 제자 관계가 많이 훼손됐어요. 서로 그 이해관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따집니다. 이래갖고 이제 뭘 좀 감싸 안아주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원칙대로 해야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의료뿐이겠습니까? 매사에 사람이 하는 일은 어떤 현장에 가도 누군가는 해야 될 굳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나이 많은 머리 허연 교수가 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레지던트나 뭐 젊은 의사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것도 막 따지거든요. 선배 의사들이 말이지, 대학 교수 당신이 나한테 해준 거 뭐야? 우리 노동력을 착취하고 이용만 했잖아. 이제 난 그렇게 안 살아. 근데 그게 마냥 옳은가?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 이거 보십시오. 이건 이제 제 의과대학 스승님이셨던 조한익 선생님이라고, 임상병리 서울대. 이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이분이 1967년도에 본인이 서울의대 인턴 들어갈 때 임명장을 사진으로 보여준 거예요. 와, 67년. 제가 태어날 때는 2월 달에. 그러니까 저분이 의대 졸업하자마자 이제 서울대병원 인턴 갈 때, 제가 91년도에 인턴했으니까 저보다도 무려 인턴을 얼마나 빨리 하신 거야? 34년이나 빨리 했네. 이상하다. 조한익 선생님이 저보다 그렇게 연배가 많으셨나? 아무튼 어쨌거나 의료 원로시죠. 뭐 지금은 은퇴하신 지 오래된 의료계 원로님인데, 저 때 보면은 월급이 2,000원이라는 거예요. 물론 옛날이긴 하지만 월급이 2,000원인데 병원 앞 중국집에서 짬뽕을 10번 하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 때는 이제 월급만 적었냐? 아니에요. 일은 쭈라고 많아요. 한 달 내내. 뭐 흉부외과나 정형외과, 뭐 일반외과 이런 데 걸리면 집에 못 가요. 그래갖고 막 와이셔츠, 팬티 잔뜩 집에서 가져와서 합숙하면서, 그리고 잠도 못 자고. 지금 뭐 전공이 주 80시간 뭐 법으로 정하고 막 그런 게 어딨어. 저 때는 막 선배가 까라 그러면 까야 되는 거고, 하늘 같았고, 돈도 적게 받고, 일은 직사도록 하고. 그러면 저거는 불합리한 거냐?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죠. 젊은 의사라고 막 너무 혹사시키고 착취하고 좀 부당하게, 뭐 어떤 경우는 막 폭력도 행사하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 시절에 향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생은 하지만,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한익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불만을 갖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하는 일은, 전공이라는 건 단순히 노동자로서의 업무뿐 아니고 약간의 사제간의 도제의식 같은, 배우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감수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선배나 스승님들이 뭔가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고, 힘든 일을 시키지만 너 힘들었네 하면서 좀 감싸주고, 뭐 잘못해도 뭐 법률적으로 디펜스 해주고, 조금이라도 뭐 수술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걸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고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칼 같아요, 칼 같아요. 그렇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지금은 전문의 따고 나와도 뭐 백내장도 안 해, 뭐 위내시경도 안 해, 뭐 가장 기본적인 것도 교수님들이 안 가르쳐 줍니다. 그걸 배우려면 펠로우를 해야 돼요. 전문의 따고 내 밑에 들어와야만. 그 전에 안 가르쳐 줘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만 가는 게 옳겠냐. 전 아닌 것 같아요. 네, 전이성 다발성 골수종. 김영민님. 이거는요, 일종의 암이에요. 혈액암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 대학 동기입니다. 삼성에. 걔 이름이 뭐더라? 혈액종양내과 그 녀석. 김원석이라는 분도 있고, 아무튼 그 삼성이 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카티 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가 현재는 굉장히 획기적인 치료고, 우리나라도 케이스가 많고요. 강수진님, 겨울이와 사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카티 치료라는 걸로 완치가 많이 되고 삼성 서울병원의 김원석 그리고 제 동기 이름 걔가 아주 잘하는데 네, 한번 가보세요. 혈액내과에. 파이브 가이즈는 좀 짜다. 저는 아직 그거 못 먹어봤어요. 저는 근데 그 저희 집 옆에 있는 쉑쉑버거 맛있던데. 근데 그 이 밀가루 빵이 아주 그 독특하더라고요. 쫀득쫀득하니 잘 만들더라고요. 근데 하긴 요새는 뭐 롯데리아나 그 맥도날드나 이런 것도 다 잘 만들어요. 가격 대비 가성비도 좋고 중요한 건 그걸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건 아니라. 김기현 선생이 제 동기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제 얘기하고. 자, 또 있나? 또 있어요? 뭐지? 뭐가 또 있나? 이건 또 뭐냐? 요거는 하나 왜 보여드렸냐면 비욘드의 많은 영상 가운데 뭐라 그러나 아무튼 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정진희 씨가 진행했고 우리 진성림 선생님이 이제 호흡기내과 폐 쪽으로 전문가잖아요. 개업을 했잖아요. 대학병원에 안 가고 대학병원 못지않은 장비로 뭐 병원도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얼마 전에 소세포 폐암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신약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저도 많이 배웠어요. 성분명으로 탈라타맙이라는 약인데 사실은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도 그렇고 최근까지도 소세포 폐암, 이 폐암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현미경으로 본 암세포의 모양에 따라 한 너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포의 크기가 작아서 스몰셀 렁 캔서라고 얘기하는 우리말로 옮기면 소세포 폐암이라는 타입이 있고 얘네가 가장 예후가 안 좋아요. 얘네는 항암제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 진단받으면 뭐 제 대학 동기 하나도 비뇨기과 의사인데 아무튼 죽었어요. 그 전공이 끝나자마자 젊은 나이에 그 소세포. 근데 지난 몇십 년 동안 비소세포성 폐암은 예를 들면 제가 알았던 그 선암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그 키트루다 같은 항암제로 아주 잘 들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표적 항암제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소세포 폐암만큼은 이게 효과가 어떤 항암제도 효과가 없었는데 다행히도 이 항체 치료제로 나온 이 신약이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도움을 준다. 그래서 우리 진성림 선생님이 비욘드에서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아두십시오. 옛날에 난공불락이었던 소세포 폐암도 이제는 의학이 발전하면서 아주 좋은 신약이 등장해서 한국 환자들에게도 쓸 수 있게 됐다. 안 보이는 사이에 의학이 여기저기서 계속 발전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 알아주십시오라는 말씀을 해드립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또 있나요? 이제 마지막인가요? 아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근데 요 기사지 요게 여기 이제 헬스조선에 뭐 제가 그래도 유명 인사인가 봐요. 제가 폐암이 이제 좋아졌다 하는 게 이제 어젠가 이렇게 기사로 났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3년 한 4, 5개월 됐고요. 사실은 좀 떨리긴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제 몸에서 떼냈고 현미경으로 보니까 암세포가 나왔고 그래서 1A2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고 왜냐하면 암세포가 나오니까 폐암이죠 뭐.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폐암이라는 게 워낙 그 신출 규모라고 크기가 워낙 작아도 잘 퍼지고 예후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돌돌 뭉쳐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미 암세포가 단단하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RI, CT로 찍으면 하얗게 보이죠. 얘네들은 크기가 작아도 암세포가 밀도 있게 단단하게 뭉쳐 있고 그러니까 그 주변으로도 미세 잔리 암세포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예후가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알았던 간유리음형은 뿌연 거죠. 하얀 게 아니고 뿌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조금씩 하얀 성분이 보일락 말락하고 이럴 때 제가 뗀 거 아니에요. 아니나 다를까 암세포가 나왔는데 그 임상적인 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뗐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좀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히스톨로직 캔서 무슨 말이냐면 병리학적인 암이라는 게 있죠. 병리과 의사가 조직 검사로 현미경을 보니까 정상 세포하고 다른 암 세포가 보이면 요게 이제 조직학적인 암. 그런데 임상적인 암, 클리니컬 캔서는 요게 세포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돌돌돌돌 뭉쳐서 입체화돼 갖고 주변 옆으로 인베이시브 퍼져나가는 양상.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임상적인 암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흘러가기 전에 찾아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때 찾으면 수술로 이렇게 떼내도 옆에 퍼져 있는 게 재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조마조마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저도 뭐 말은 초연한 척 하지만 폐암이 워낙 힘든 암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이번에도 아유 뭐 될 대로 되라 하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다행히도 선생님이 축하합니다. 깨끗하시네요. 폐도 깨끗하고 복부도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또 적어도 한 뭐 제 인생 앞으로 모르지만 이 질병으로 죽을 확률은 거의 없겠네요. 한 4, 5년은 또 이렇게 나름 생명을 확보받았네요. 그리고 고마움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투병기를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많이 이야기하면서 간유리 음형이라는 게 언론에 많이 소개되고 많은 분들이 이해하는데 저는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그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여성 환자들이 담배를 안 피웠지만 폐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중간에 간유리 음형 단계를 거친다. 예를 들면 위암도 바로 위암 가는 게 아니고 프리캔서러스 리전이라고 그러죠. 전구병변이라고요. 예를 들면 장상피화생, 그 전에 위축성이염, 요 단계에서 찾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뭐 대장암도 뭐 선종성 용종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췌장암도 뭐 비정형 무슨 뭐
양성 종양이 있단 말이에요. 뭐 작은 경부암도 뭐 2형성증 이 단계를 거치잖아요. 유방암도 마찬가지고 유조선종 이런 식으로 다 전구병변 단계에서 찾는데 폐암도 알고 봤더니 간유리명이라는 단계를 거치더라. 요때 찾아서 떼내면 폐암에 안 걸린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어쨌거나 뭐 혜택을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여자분들은 특히 주방일의 영향이 좀 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고맙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것만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두 가지만 지적을 합니다. 첫째, 일부 병원에서 이 간유리음형을 너무 과대 포장을 해서 홍해걸 박사 알죠? 그 사람도 뗐어요. 떼야 돼요. 이거는 아닙니다. 간유리음형이 CT에서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떼는 건 아니다. 일단 암이 아닐 수도 있다. 다른 염증이나 뭐 결핵이나 다른 소견도 있고, 그리고 설령 암세포가 있다 하더라도 마치 갑상선암처럼 어떤 간유리음형은 암세포를 지닌 채 어쩌면 10년, 20년, 30년 그대로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왜냐하면 이게 뗀다는 게 아무리 흉관경으로 저는 럭키하게 이제 통증 없이 빨리 완쾌가 됐지만 이게 족보에도 있거든요. 소라코토미 신드롬 해갖고요. 이 폐를 잘라내고 난 다음에 이 잘라낼 때 신경을 잘못 건드리면 계속 아파요, 가슴이.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아픕니다. 굉장히 괴로워요. 제가 아는 모 서울대 교수님도 술 받고 몇 년 동안 아파했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이걸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막 떼면 안 된다는 얘기. 뭐가 있으니까 뗀다고?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암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뭐냐면 경험이 많은 의사들이 관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크기가 좀 커야 되고 적어도 뭐 한 2cm. 그 다음에 안에 하얗게 돌돌 뭉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컨솔리데이션이라고 그러죠. 하이 덴시티. 이 소견이 나와야 돼요. 그게 없이 그냥 뿌연 건 크기가 크다고 해서 변화가 없는데 무조건 뗀다. 넌센스예요. 왜냐하면 평생 그대로 살아갈 확률도 꽤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떼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간유리음형 진단 받은 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외과를 의사로 가면 외과 의사들은 막 떼자 그래요. 여러분 그냥 의학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관절이 아프다. 정형외과로 가면 막 수술하자 그래요. 그래서 제 얘기는 류마톨로지 내과나 아니면은 재활의학과를 가는 게 옳다는 얘기입니다.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해보고 안 되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유리음형도 저는 차라리 호흡기 내과를 먼저 가는 게 옳아요. 또 뭐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들으면 또 화낼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도 그렇게 했다는. 저도 그래서 이제 물론 주치의는 심영목 선생님이지만 영상의학과도 갔고, 저는 이제 휴먼 영상의학과 갔고, 또 내과 호흡기 내과는 분당 서울대병원에, 그분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 서울대 선배님이죠. 그분이 이제 좀 줘보세요. 그 의견도 구하고. 근데 아무래도 내과 계열의 선생님들이 좀 더 보수적이거든요. 네. 드디어 구상범 PD가 대형 사고를 쳤네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네. 여러분, 이게 생방송의 묘입니다. 왜 그래? 이 사람아 지금 왜 그러니 너? 내가 미워?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 됐어. 해봐 됐어. 방송만 신경 써. 이거 나중에 하고 저 카메라 잘 나오나 봐봐. 그래갖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나도 이런 게 웃겨. 와인을 딥다 쏟았네.
무슨 얘기가 더 그랬지? 그러니까 그 내과 호흡기 내과에서 그러니까 쭉 워크업 하는 게 좋아요. 흉부외과 선생님들은 이상하게 좀 빨리 떼자는 경향이 많아요. 특히 젊은 의사들은 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참 미묘한 부분인데 과연 CT를 그렇게 자주 찍어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미국 흉부외과 폐암학회 이런 데 보면 간유리명 떼고 난 다음에 이제 암 재발 여부를 알기 위해서 이제 수술한 다음에 보통 1년에 한 번씩 찍는데 문제는 어떤 병원은 너무 조밀하게 3개월 있다 찍고 6개월 있다 찍고 또 12개월 찍고 또 6개월 있다 이 너무 자주 찍혀요. 그런 병원이 있다니 그 병원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안 지키는 거예요. 왜? CT는 방사선 피해가 있으니까 재발 여부를 알기 위해서 CT를 찍다가 도리어 안 생겨도 될 작은 암들이 덕커덕 방아쇠를 쏘는 효과가 있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막말로 이제 수술한 다음에 재발 여부를 일찍 알아야 좋다. 물론 일찍 아는 게 도움이 되지만 암 재발은요. 사실은 일찍 알아도 별로 의사들이 해줄 게 없어요. 재발암이라는 건 이미 싹 퍼져 있는 경우고 그때는 사실은 재수술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럴 바에는 오히려 단 1%라도 암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의미겠는 거 아니에요? 자, 간격도 중요한데 방사선 양도 중요해요. 제가 삼성서울병원에서 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제가 4번째 찍었거든요. 저 4번 찍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찍기 싫었어요. 근데 그래도 뭐 나를 수술해 준 고마운 병원이고 또 의사들 뭐 의견을 굳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저설량 CT가 아니더라고요. 방사선 양을 줄인 게 아니고 검진 때 쓰는 게 아니고 방사선 양이 훨씬 높은 CT예요. 더군다나 또 조영제까지 이번에도 저는 조영제 맞고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제가 군말 않고 했는데 근데 미국 폐암학회나 이런 데 가보면 수술 이후에 워크업하는 재발 여부를 아는 추적 검사의 CT는 저설량 CT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번에 제가 이제 흉부외과 선생님한테 좀 젊은 분이더라고요. 심 선생님이 딴 데로 갔고 제가 좀 슬쩍 물어볼까 하다가 아유 또 뭐 나름 또 잘해주려고 하신 건데 내가 또 뭐 이런 걸 꼬치꼬치 따지면 뭐하나 하고 말았는데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더 취재를 해서 한번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켜 보려고 그래요. 병원이나 의사 입장에서는 재발 여부를 빨리 알면 자기들은 좋죠. 좀 더 일찍 발견하니까 뭔가 좀 해줄 수 있고.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방사선량이 높은 거를 맞아야 되니까 안 생겨도 될 암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 물론 그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걸 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환자 편의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제가 요건 한번 공론화는 해보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여러분 내 몸에 대한 권리니까 의사에게 만일 저와 비슷한 경우가 있다면 선생님 언론에서 그 방사선 피해를 걱정을 하던데 저는 좀 저설량으로 해주면 안 될까요? 요청을 하십시오. 그게 미국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이제는 뭐 남 눈치 안 보려고 합니다. 내 몸인데 내가 아껴야죠. 뭐 의사 선생님 뭐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이번까지는 제가 참았는데 그렇잖아요. 방사선량도 세게 하고 더군다나 저는 복부까지도 찍고 아유 뭐 말하면 뭐해.
저는 또 수술 전에 그것도 했다. 뭐냐죠. 팩 검사도 하고 막 전신에 다 돌아다니는. 근데 돌이켜보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참 의료가 어려워요, 여러분. 명색이 의학 박사고 의학 전문 기자고 아는 사람 많지만 막상 또 내 주치의 면전 앞에서 이거 왜요? 이렇게 따지기가. 네, 배롱남님 그 말씀이 옳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미국 가이드라인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백주사님, 그래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옳다는 얘기입니다. 얘기를 하는 게. 아, 이 핸드폰도 이게 다 와인에, 야, 이거 왜 그랬지, 이번에? 근데 왜 터졌지? 호라비니? 아이씨. 여러분, 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최은희 님이 폐 CT하라고 CT를 30번 찍었다고요? 폐 위에 대장에 혹이 생겼다고요? 왜 30번을 찍어요? 와, 이거는 의료사고네. CT를 왜 30번 찍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 그거는 참 우리나라 의사들이 반성해야 돼요. CT, 더군다나 우리나라 제일 문제는 검진 때 CT 찍는 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거 알아두십시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검진 목적으로 복부나 이런 걸 CT 찍는 나라는 없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어디에도 없어. 우리나라만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제가 기자할 때도 계속 지적을 하고 요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CT는 어디가 아파갖고 증세가 있거나 진단을 받고 어떤 치료를 할까 수술하기 전에 치료가 잘 됐나 이거 확인할 때 마지못해 하는 게 CT예요. 내가 안 아파요. 건강해요. 근데 조기 발견 위해서 해마다 가서 CT를 찍는다? 아, 이건 정말 나쁜 거죠. 넌센스예요. 실제로 지금 페이퍼 보면은 검사로 받는 CT를 통해서 옛날에 우리가 아는 것보다 암이 많이 더 걸린다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CT가 생각보다 암 확률을 높인다는 게 계속 나오니까. 우리나라 의료는 근데 사실은 이게 돈 문제가 있거든요. 돈 문제가. CT가 이게 다 찍을수록 병원 입장에서는 돈을 버니까. 그래서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되고 저도 요거 조금 더 취재를 해갖고 다른 나라 가이드라인 좀 더 알아보고 다른 병원도 좀 더 물어보고 이제 물론 저를 수술해 준 병원에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뭐 할 말은 해서 이미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가 폐암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암 수술 후에 CT 많이 찍거든요. 그거를 과연 그렇게 많이 찍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병원은 2개월마다 찍고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2개월마다 찍고 그러다가 오히려 방아쇠 효과로 안 생겨도 될 암이 덕덕 돌연변이로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복숭아 목수국님, 그러니까 나쁜 놈이죠. 천안에서 정말 미친 놈 아닙니까, 진짜. 개를 자전거에 끌고 어떤 놈은 차에다 끌고 다니면서 정말 악마 같은 놈이죠. 이렇게 착한 동물을 오직 주인밖에 모르는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다가 죽이는 놈. 여러분 의외로 있습니다.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별 미친 놈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눈 마주치지 마십시오. 눈 마주치면 칼부림 납니다. 사이코 같은 애들 그냥 눈 마주치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폭발하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의 몸을 막 칼로 이렇게 해도 징그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나길. 희한하죠.
오, 어떻게 끔찍해 이러잖아요. 그게 예사롭지 않은 그 예사인 사람이 있어요. 타고나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학대하면서 쾌감을 느끼고 이렇게 막 피가 나고 이런 거를 끔찍해하지 않고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죠. 감옥에 가두든지 뭐 싹이 보이면은 뭔가 조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질문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 개를 학대하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특히 요즘은 세상이 무서워서 그 연애할 때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잖아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유난 떠는 사람 조심하시고 자기한테만 유난 떠는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돼요. 특히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 그죠? 뭐 직장의 뭐 부하라든지 후배라든지 아니면 뭐 수위 아저씨나 경비 아저씨나 뭐 아니면 뭐 음식점의 뭐 웨이터라든지 뭐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세요. 그럴 때 드러나거든요. 가학적인 사람이죠. 가학적인 사람. 멀리 해야죠.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개를 그렇게 학대하는 인간들,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멀리 하십시오. 네. 오늘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갔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느낀 건 감사의 마음과 함께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 들고요. 여러분과도 이제 더 오래 볼 수 있으니까 행복하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폐암이라는 게 확 번지면. 물론 저도 아직 3년이니까 보통은 5년까지는 봐야 돼요. 5년까지. 근데 아마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탈이 난다면 간유류명 같은 경우는 한 3년까지. 그래서 저는 그 병원에서 4년째 또 찍자고 하는데 안 찍으려고 그래요. 진짜로. 이제는 뭐 제가 이렇게 끌려다닐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정 필요하다면 저설량 그냥 검진센터에서 네, 주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처럼 수술한 이후의 분들이 겪는 그런 갈등은 그래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CT를 좀 가능하면 적게 찍는 게 좋다. 이런 거는 뭐 망고의 진리입니다. 망고의 진리고. 네, 유방암 13년이 지났다. 르네님 축하드립니다. 저설량으로는 안 보일 수 있어서 그게 정밀도의 차이인데 웬만하면 다 보이거든요. 꼭 약간 좀 더 의사들이 더 편하게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조영제도 부작용이 있긴 있죠. 조영제를 뭐 굳이 아무튼 참 이게 의사들은 편하죠. 조영제 쓰면 조금 더 보기 편하니까. 근데 환자는 어쨌거나 뭐 방사선도 써야 되고 조영제도 맞아야 되고 인사이트 인터뷰 또 이제 해야죠. 그러니까 좀 안 그래도 제가 이제 몸이 좋아진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제주도보다는 이제 서울에서 직원들하고 굳은 땅 영상도 많이 만들고 대가들을 모셔서 인사이트 인터뷰도 많이 하고 좀 더 일을 아마도 그래서 비욘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 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희 님이 또 집사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조영제 없이, 그러니까 꼭 조영제를 굳이 뭐 이렇게. 네.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최은희 님처럼 조심하셔야죠. 양재천에서 팬미팅.
예, 서울에 올라가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목수국님, 네, 감사하고요. 이제 전화 방송은 안 해요. 사람들 목소리 들으면 좋을 때. 네, 전화가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번이지? 응? 이 몇 번이니? 한번 띄워봐. 네. 이제 뭐 혹시 원하시는 분은 뭐 한번 전화 한번 해보죠. 뭐. 네, 네잎클로버님 감사하고요. 윈데코스님이 의사들도 실력 차이가 있다. 뭐 그런 거 있을 겁니다. 사실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미국도 되지 않을까요? 아직 해외는 해외는 안 되니? 예. 왜? 이게 뭐 기술적인 문제. 아니 이게 전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예, 맞습니다. 전화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왜 안 돼? 근데 저희가 또 1551 번호를 받아서 아, 1551 번호 예, 때문에. 예. 어느 분이 전화가 왔다.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지? 전화 받으시고 스피커 코드를 이거 보자. 아니다. 요? 여보세요? 네, 홍익을 쇼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계시는 누구세요? 아, 저 여기 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아니 갑자기 통화가 돼가지고 지금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네요. 아, 당황하지 마시고. 네, 저 홍해거리고요. 뭐 의학 관련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예, 그러면 방금 네, 그 양재천에서 팬미팅 하신다는 말씀 잠깐 하셨는데 그거 저기 뭐지 그거 정확하게 날짜 같은 거 그런 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 팬미팅을 근데 제가 연예인도 아닌데 한번 많은 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이제 서울에서 많이 이제 있을 거거든요. 이제 제가 올라가면 그러면 양재천 어디 팬미팅을 어디 그 굴다리 밑에 응달에서 뭐 한번 해보죠. 뭐 간단히 뭐 마실 거 좀 준비해서. 네네. 네. 그러니까 네. 원래 한 번도 안 빠뜨리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뵙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성함만 알려주시면 저도 기억을 잘 할게요. 네, 말씀하시기 부담스러우면 안 하셔도 되고. 정유나예요. 네, 정윤아님. 그러면 제가 올라가서 가을께 한번 날 봐서요. 공지를 하겠습니다. 저희 비욘디하고 홍쇼 때 공지를 할게요. 시간 되는 분들은 아마 얼굴이나 봬요, 그러면. 네네. 기다리겠습니다. 네네. 근데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실제로 보시고 난 다음에. 아니요, 제 주변에 공연을 선생님 네.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직접 알고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네. 제가 그 분들을 통해서 뵙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감사하고요. 나중에 공지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볼 때 이분은 그냥 엉겹결에 전화한 것 같아요. 아무 사연도 없는데. 어쨌거나 감사하고. 그거 양재천에 하면 그 고가도로 밑에 그 굴다리 밑이 좋아요. 거기 이렇게 좀 앉기도 편하고. 가을 정도 되면. 뭐, 다른 거보다는 그냥 저도 뭐 고마운 거죠. 특별하게 뭘 원해서 그런 건, 이게 또 전화 또 왔다. 어느 분이. 한 번만 더 받. 전화기 자주 오면 안 되는데. 네,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 보다가 전화드렸어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 제가 그 건강검진에서 네. 이렇게 뭐 장기랑 뭐 이런 갈비뼈랑 막 겹쳐가지고 잠깐 전화가 잘 안 들리는데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좀 더 크게 말씀해 보세요. 네네 건강검진에서요. 네. 네네 뭐 갈비뼈
오히려 이런 거 겹쳐져서 한 뭐 1cm 이상의 그게 결절이 있다고 그래서 폐에서요? 네네. 어, 갑자기 CT를 찍어보자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냥 대학병원으로 가야겠다 해서 그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서 CT를 찍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너무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큰 1cm 뭐 이상의 것은 없는데요. 네. 대신에 그 뭐 간이른형이나 뭐 아니면 솔리드하거나 이런 1, 2mm짜리가 네. 꽤 많은 거예요. 막 뭐 7, 8개. 그러면 오히려 그게 괜찮은 거예요. 암은 작은 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냥 얼굴에 점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진짜로. 혼자서 예, 네, 걱정하지 너무 마십시오. 걱정을 해서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1년 뒤에 다시 보자고. 예, 근데 맞아요. 한 1년 뒤에 한 번만 더 뵈서 그러니까 변화되는 양상만 보면 되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뭐 괜찮을 거예요. 대부분 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작은 게 여러 개 있는 거 이거 암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예, 많아도. 그러니까 많을수록 암이 아니라니까요. 아,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예, 아무튼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게,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게 뭐, 기분이 좋아서 지금 12시 넘었니, 지금? 야, 이제 안 되겠다. 여러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어디, 글쎄, 줄리킴님 미안합니다. 이게 1호 몇 번 번호라서 안 되는 모양이네. 뭘 좀 아무튼 해볼게요. 아니면 다른 번호 아무튼 생각해봐. 야, 전화, 이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아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네. 보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뭐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 네. 드렸는데. 네네, 말씀하세요. 아, 홍익걸쇼 아닌가요? 맞아요, 홍해거리예요, 제가. 아, 그래요? 네. 여보세요? 네. 네. 네, 뭐가 여보세요? 궁금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생방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보세요? 지금, 네, 여보세요? 네, 사연을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아니, 저희 엄마가 80이 넘으셔가지고 폐암이 걸렸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7년 전부터, 네, 건강검진하니까 폐 결절이 있다고 해가지고. 네. 네네. 그러니까 엄마가 폐암인데 지금 전화 주신 분도 결절이 있다. 네, 한 7년 전부터. 네. 그래서 제가 계속 CT를 찍고 있는데, TB 전화는 그렇게 예, 많지 제가 않은데. 알려드릴게요. CT 이제 그만 찍어도 돼요. 어떻게 병원에서 찍으라고. 아니 근데 그래가지고. 7년 전에 그게 암이면 7년씩 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제가 그래요? 하고 싶은 얘기는요. 좀 네. 나이가 좀 지긋하고 경험이 많은 대학병원의 호흡기내과로 병원을 한번 바꿔보세요. 왜냐하면 CT를 자꾸 찍는 건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전화 주신 분은 7년 전에 발견된 결절이잖아요. 네네. 그게 만일 나쁜 거면 이렇게 7년 동안 끌질 않아. 만일 그게 암이면 1, 2년 만에 확 자라요. 그거 암이 아닙니다. 삼성병원에서 검진하거든요, 서울에. 네, 삼성병원은 잘 가신 건데요. 네. 그 호흡기내과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호흡기내과에 좀 나이 한 50 정도 된 교수님을 특진으로 해서 네. 그분에게 쭉 한번 다녀보세요. 왜냐하면 7년 전 결절 때문에 계속 CT 찍는 건 저는 이건 좀 넌센스 같아요.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을 그럼 거예요. 안 찍어줬습니다. 예, 암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CT 자체가 자꾸 이렇게 방사선이 누적되니까 네. 암에 좋은 게 아니에요. 아. 가능하면 안 찍는 게 좋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전화 알겠습니다. 주셔서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 전화가. 자, 오늘 아무튼 여러분 덕분에 제가 아무튼 그 폐가 깨끗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늦은 밤까지 또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주님 감사하고 프린세스 줄리 홍영수님
손케이노이님, 바다나나님, 네, 모두 감사합니다. 베제크님도요. 자, 아르모니아님도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밤늦은 시각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겨울이 좀 보여줄까? 겨울이 어디 가니? 겨울아, 너 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이고. 얘가 아직도 안 자고 지금 제 옆에 있습니다. 겨울아, 안녕.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